우리 복습문항 14회 문제. 자, 1번 문제는 전자유도 현상에 대한 문제로, 이제 XY 평면에 균일한 자기장 1, 2가 있고, 뭐, 직사각형 모양의 도선이 설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있죠. 근데 만약에 나처럼 1, 2의 자기장 B가 변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사각형 도선 입장에선 내부의 자속이 변할 거니까 유도기전력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시간에 대해서 지금 자기장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유도기전력 마이너스 n 시간에 대한 자속의 변화율. 근데 자속이라는 게 자기장 세기 곱하기 면적인데, 그죠? 근데 현재 면적은 고정되어 있고 자기장이 변하고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1, 2가 지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1, 2를 분리해 가지고 판단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영역 1에 대한 거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자, 크기, 자, 요건 이제 방해한다는 방향성이니까 크기 절대값으로 표시를 할게요. 자, 그럼 가문의 수 3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 영역 1만 따질 거기 때문에 이만큼의 면적을 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따라서 요 자기장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t0 동안에 2b0만큼 변했죠. t0 분의 2b0가 이게 시간에 대한 자기장 변화율, 그 곱하기 면적 들어가야 되겠죠. 면적은 d 곱하기 2d니까 2d 제곱이 되겠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영역 2에 의한 효과, 똑같이 그럼 영역 2 같은 경우에는 t0 동안에 자기장이 직선이니까 미분할 필요 없고 그냥 기울기 갖다가 쓰면 되겠죠. 그러면 3b0만큼 변했죠. 그래서 t0 동안에 3b0만큼 자기장 변화율 곱하기 영역 2의 면적은 가로가 2d고 세로가 2d니까 4d 제곱이 돼야 되겠죠. 요게 영역 2에 대한 유도 기전력을 구한 거죠. 그럼 일단 영역 1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XY 평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한다 라고 이제 문제 조건에 줬고, 그러면 영역 1은 그 들어가는 방향에 자기장이 증가하니까 그걸 방해해야 되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형성을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류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려고 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영역 2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초반에 요 시간까지는 어떻게 되죠? 들어가는 방향이 줄었고, 요 시간 이후에는 이제 마이너스가 됐으니까 나오는 방향으로 증가됐죠. 그죠? 그러면은 오른손 이용하시면은 여기서는 들어가는 방향성으로 자기장을 만들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 전류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흐르게 되겠죠. 그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두 개 보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호일이 있는 건, 즉 도선이 있는 거는 제가 이제 선을 그려버려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이거거든요. 이거 외곽에. 그죠? 그래서 영역 1쪽의 변화에 의한 거는 이런 방향성인 거고요. 영역 2쪽에 의한 거는 이런 방향성인 거죠. 그 두 개가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 아이의 숫자는 12고 요 아이의 숫자는 4기 때문에 답은 8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을 골라주셔야 되겠고,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우리 강의 시간에 했던 거하고 조금 다른 거는 이쪽이 닫혀 있죠, 그죠? 어. 자, 그리고 균일한 자기장이 아니고 여기가 직선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상대적으로 점점 자기장이 약해집니다. 너무 많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 약해지는 거. 자속이 줄겠죠. 그죠? 이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금속막대를 P에서 Q까지 보낼 거예요. 그런데 그 자속이 변하는 닫힌 회로가 이렇게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있죠. 그러면 두 개의 효과를 쓱 비교해 보시면 1번 문제하고 약간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왼쪽 제가 파란색 형광펜으로 칠한 부분은 들어가는 방향의 자속이 줄고 있어요. 어쨌든 그죠? 그걸 방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전류를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 제가 빨간색으로 형광펜 처리한 곳은 여기는 어쨌든 저쨌든 들어가는 방향의 자속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방향성으로 전류를 만들려고 하겠죠. 자, 그러면 우선 기억번. R1에 흐르는 전류는, 이거 맞네요. 지금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니까. 그래서 기억번은 뭐 일단 땡큐하고, 그 다음에 니은번. R1에 흐르는 전류랑 R2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물어봤는데, 자, 지금 여기를 이제 보시게 되면 막대를 기준으로는 두 개에 의한 방향성이 같아요. 이게 막대에 발생한 유도기 전력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류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근데 R1과 R2 값은 같기 때문에, 그러면 병렬 연결인 셈인 거고, 뭐 병렬 연결까지 따질 필요도 없고, 그러면 이제 같은 유도 기전력에 의해 가지고, 그죠? R1과 R2가 같으니까, 크기가 같으니까 R1과 R2는 전류는 같을 수밖에 없죠. 근데 현재 유도 기전력, 즉 전이차가 발생한 거는 금속 막대입니다. 그죠? 이게 전원 장치인 거고, 그러면 키르요프로 돌려서 읽으면, 전이차 0돼야 되기 때문에 얘랑 같아야 되죠. 아니면 크게 돌려서 읽어도 닫힌 회로이기 때문에 전이차 0돼야 되니까 R1과 R2에 걸리는 전압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R1, R2 저항 크기 똑같고 전압 같으니까 전류의 세기는 같을 수밖에 없죠. 자, A가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이렇게 물어봤으면 직관적으로는 방해해야 될 거야에 꽂혀 있으면 어느 쪽? 그러니까 금속 막대를 물어봤으면은 어느 쪽? 오른쪽이 돼야 될 겁니다. 그죠? 우리 이제 금속 막대에는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니까 공간의 자기장, 즉 얘가 만든 건 들어가는 방향, 오른손 이용하시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B에 작용하는 자기력을 했어요. B. 그죠? 그러면 우리 그 자기장 파트에 있던 예제 문제하고 같은 거네요. 지금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가 바깥쪽을 따지게 되면 세기가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I 뭐 프라임이 흐르고 있으면 여기가 I 프라임이 흐르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두 개의 라인의 자기력 세기를 비교를 할 건데, 당연히 A가 만드는 자기장 세기가 큰 그 가까운 쪽 요 지점이 현재 자기력을 더 크게 받겠죠. 그죠? 그럼 이제 오른손 이용하시게 되면 얘가 왼쪽 방향으로 자기력을 받아요. 그죠? 그래서 알짜 자기력, 알짜 힘은 전체적으로 왼쪽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색이 같다라고 그랬는데 니은은 틀렸죠. 그죠? 전류색이 같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 이제 3번 문제는 코일에 대한 문제죠. 자, 그리고 직류전원장치 연결을 해놨고, 그러면은 코일 같은 경우에는 직류전원장치하고 이제 연결을 할 때, 그래서 스위치를 닫는 순간에 저항 비스무리한 효과가 무한되고, 그죠? 스위치를 닫고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더 이상 전자규도가 안 생길 거기 때문에 저항 비스무리한 효과가 빵이 될 거다. 자, 그럼 기억번. 스위치를 닫는 순간에는 이쪽으로는 전류가 못 흘러요. L 때문에, 코일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B에는 전류가 안 흐르고 A에만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A만 불이 켜지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번. 그래서 A가 더 밝다. 요거 골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스위치를 다시 여는 순간 A하고 B의 밝기는 같다. 그럼 스위치를 열어버리면 이만큼은 그냥 없는 거고. 그죠? 그러면은 그냥 회로가 이거죠. 그리고 코일이 당분간 요 자기 에너지를 다 소비할 때까지는 전원장치 역할을 해줄 거라, 물론 전류의 세기는 계속 감소하겠지만, 근데 하나의 흐름이니까 AB에 흐르는 전류 세기는 매 순간 똑같아요. 그러니까 밝기가 같겠죠.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스위치를 닫았다가 열 때 코일의 전력 소비는 0이다. 코일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장치가 아니죠. 에너지를 소비하는 장치는 저항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디귿까지. 자, 그 다음 이제 4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4번 문제 보시면은 교류회로네요. 그래서 각진동수 오메가, 진동수 F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오메가로 줄 수도 있고요. 시료값 V인 전원장치. 자료가 일단 시료값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저항 R, 자체 요도교수 L, 코일, 그 다음에 축전기는 가변 축전기라 그래서 전기 용량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축전기를 준비를 했구나. 자, 그럼 기억번.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최대일 때 코일과 축전기의 전압은 빵이다. 요거 즉 교류는 요게 메인이니까, 그죠? 그러면 R에 걸리는 전압이랑 전류 이상은 같고요. L에 걸리는 전압과 C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 또는 R에 걸리는 전압 대비 90도만큼 앞서거나 90도만큼 늦지요. L은 앞서고 C는 늦겠죠. 즉 4분의 1 주기 앞서거나 늦습니다. 그죠? 그러면 4분의 1 주기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보자면 이게 이제 R에 대한 거다 라고 치게 되면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최대일 때 뭐 요런 순간을 얘기하는 거겠죠. 요런 순간을 얘기하는 거. 그죠? 그러면 이거보다 4분의 1 주기 먼저 시작한 게 L이죠. 그죠? 그래서 뭐 그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러면은 이때가 0이죠.
그죠? 여기까지만 그릴까요? 그 다음에 4분의 1 주기 나중에 시작하는 게 C죠. 그러면 이 순간에 역시 전압은 빵이죠. 여기에 대한 복습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축전기 및 코일에 걸린 전압은 순간값이 0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축전기의 전기용량이 오메가 제곱 L 분의 1일 때 소비 전력이 최소가 된다. 그러면 소비 전력이 최소가 돼?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시료값이든 최대값이든 전류가 최소로 흘러야 된다는 뜻이에요. I제곱 R이니까. 그죠? R의 소비 전력은 I제곱 R로 표현을 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오메가 제곱분의 L, 오메가 제곱 L분의 1이 전기용량이 됐을 때, 그럼 이때가 전류가 어떻게 된 거지? 이 질문이 되거든요. 그러면 XL은 2파이 FL, 근데 여기 자료가 오메가로 나와 있으니까 오메가 L. 그 다음에 XC는 오메가 C분의 1. 그런데 오메가 C분의 1에다 C에다가 오메가 제곱 L분의 1을 대입을 하시게 되면 이게 오메가 L이 되죠. 그럼 XL과 XC가 같을 때란 뜻인데, 이때가 공진주파수가 만들어지면서 전류가 최대로 잘 흐르게 되는 거죠. 임피던스가 최소값이 되니까. 그러니까 소비 전력은 오히려 더 커지겠죠. 최대값이 될 겁니다. 최대로 전력 소비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번 시료 전류가 최대일 때 축전기에 걸리는 시료 전압은, 자, 잠깐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시료 전류, 그 다음에 시료 전압. 다행히 4번 문제에 나와 있는 이 V라는 것도 시료값. 그래서 요거는 뭐 계산하는데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시료값은 시료값끼리, 최대값은 최대값끼리. 자, 그러면 시료 전류가 최대일 때 라는 게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XL과 XC가 같을 때, 그죠? 그래서 임피던스가 최소인 R이 됐을 때 라는 뜻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임피던스가 R이니까 당연히 V는, 전체 전압 V는 R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C에 걸리는 전압을 요게 보이시면 되는 거예요. R분의 V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라고 그랬구나. 그러면 C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 곱하기 리액턴스 해주면 되죠. 근데 I가 현재 R분의 V다. 그죠?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XC를 L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되겠네. 그죠? XC는 원래 오메가 C분의 1인데 L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해라. 근데 이때다. 그죠? 그래서 XC가 현재 얼마? 오메가 L인 거죠. 오케이? 그래서 디귿이 맞구나. 이렇게 기억 디귿을 골라주실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5번 문제 보시면 그림에 이제 R 없이 축전기하고 코일, 그 다음에 교류 전원 장치 3개로 구성된 회로네요. 각각의 물리량을 줬고 계산을 좀 시키는 문제 유형입니다. 자, 그럼 기억번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시료값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도 그냥 깔끔하게 얘가 늘 기본이니까 RLC 생각해서 보시게 되면은 그러면
지금 물리량들이 나와 있는데 R은 어차피 없고요. 그럼 L하고 C에 리액턴스 합성한 게 임피던스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전원장치 전압 요걸로 할 건데, 그러면 얘가 0.01 페럿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즉 XL과 XC를 계산하기 위해서 2파이 FL과 2파이 FC분의 1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얘가 2파이 진동수가 현재 파이분의 10, 그리고 여기 0.01 요거의 역수, 요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면 계산하시게 되면 얼마지? 5인가요? 자, 그 다음에 XL 여기도 마찬가지 2파이 곱하기 진동수는 파이분의 10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자체 유도계에서는 1.5 헨리, 그럼 20 곱하기 1.5니까 30이죠. 그럼 얘가 30이고 얘가 5네요. 그러면 이런 방향성으로 25가 나오겠죠. 회로의 전체 임피던스가. 그럼 여기 25가 나왔고, 전원장치 전압은 시료값 100V, 그죠? 시료값으로 대입했으니까 현재 구한 거, 그럼 4A라는 거 당연히 시료 전류를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환할 필요 없이 기억은 골라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번 코일에 걸리는 최대 전압은 120V이다. 최대값 물어봤습니다. 최대값, 그죠? 근데 지금 현재까지 나와있던 자료들이 싹 다 시료값이었죠. 그러면 전환시켜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 관계 시료값 최대값 나누기 루트 2, 뭐 전류를 구할 때도 시료 전류는 최대 전류 나누기 루트 2. 왜 이렇게 썼을까? 자, 그래서 요 연산이 한번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L에 걸리는 전압이라고 했는데 전류를 구했으니까 당연히 VL은 전류 곱하기 XL인데, 자, 일단 구한 값으로 쓰자면 4 곱하기, 그리고 XL은 아까 30이었죠. 근데 120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뭡니까? 얘가 시료값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료값, 평균값으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최대값 물어봤기 때문에 120 루트 2 볼트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이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번 축전기에 저장되는 최대 에너지는 4줄이다. 축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 다 쓰자면은 뭐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죠. 근데 전기 용량이 나와 있으니까 그 전화량 뭐 계산할 거 아니니까 얘로 가는 게 맞겠죠. 2분의 1 CV 제곱, 그죠? 그럼 2분의 1. 자, C는 0.01 페럿. 그러면 최대치를 물어봤기 때문에 뭘로 들어가야 되겠다? 여기가 지금 축전기에 걸리는 전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 자리가 최대값으로 들어가야 된다 라는 뜻이죠. 그죠? 이해되실까요? 근데 우리가 이미 XC가 5라는 거를 계산을 해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전류가 시료값이 4A 흐르기 때문에 C에 걸리는 전압은 20V인데 이건 시료값끼리 계산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대입할 때는 여기를 20 루트 2로 대입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뭐 계산하시면은 4줄이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문제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